생태계 교란종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토종 서식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토종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거친 후 환경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하여 등록됩니다.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종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유통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어길 시 각각 해당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 전시용인 경우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방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생태계 교란종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황소개구리는 미국과 캐나다가 원산지로 알려진 대형 개구리로 생태계 교란종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가뜩이나 크기도 더럽게 큰데 황소처럼 우러대서 황소개구리란 이름이 붙었고, 영어 이름도 불프로그입니다. 몸길이 최대 20cm, 무게 400g 정도로 개구리라는 종 자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입니다. 1973년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식용을 목적으로 황소개구리를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만큼 황소개구리를 찾지 않았고, 사육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기록하는 업자들은 저수지나 하천에 황소개구리를 방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원산지인 미국 같은 경우 악어와 같은 담당 일진에게 소소한 간식처럼 먹히는 황소개구리지만, 악어 같은 동물이 없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달랐고, 황소개구리는 그야말로 폭군처럼 토종 어류, 조류, 곤충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뱀도 잡아먹을 만큼 식욕이 왕성하기로 유명한데, 잘 먹는 걸 넘어서서 자기보다 자꾸 움직이는 것이면 일단 다 처먹습니다. 환경부에서 황소개구리의 배를 갈라 먹이를 확인해본 결과 장수말벌을 포함한 곤충부터 박쥐나 들쥐까지도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최소 6,000개에서 4만 개까지도 다량으로 알을 낳기 때문에 개체수는 단시간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1997년 4월 정부는 황소개구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때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1998년 5월 8일 환경부와 경기도는 평택에서 황소개구리 소탕 행사를 열었고, 당시 높으신 분들은 냇가로 직접 들어가 그물을 던지는 포즈까지 취하며 야심차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잡은 황소개구리는 고작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야행성 동물인 황소개구리를 대낮에 잡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고, 이 와중에 한 높으신 분은 우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황소개구리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개드립을 하셔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족제비나 너구리 등 천적의 등장과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의 이유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워낙 경이로운 번식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불어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합니다. 큰입우럭은 농어목 검정우럭과의 민물고기로 흔히 베스나 큰입베스라 불립니다. 강한 육식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토종 어류와 알, 치어 등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천적이 딱히 없어 민물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어종입니다. 이름처럼 몸에 비해 입이 굉장히 큽니다. 1973년 우리나라는 양식 목적으로 큰입우럭 치어 500마리를 공수해왔고, 1980년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양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큰입우럭에 대한 조리법 자체가 없다 보니 잘못된 조리법 으로 인해 맛이 없는 생선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큰입우럭은 튀김이나 구이, 찜 요리 등에는 맛이 좋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탕이나 전골 같은 국물 요리를 즐겼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고 비린내가 심한 큰입우럭은 맛없는 생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큰입우럭 사업은 망해버렸고, 양식업자들은 엄청난 숫자의 큰입우럭들을 전국의 강으로 방류시켰는데, 그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토종 어류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도 큰입우럭의 개체수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뒤늦게 이 녀석을 퇴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큰입우럭의 뛰어난 적응력과 번식력으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알을 워낙 많이 낳는 데다가 부화할 때까지 알자리를 지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처럼 알과 치어 시기에 잡아먹히는 것도 드뭅니다. 단순히 토종 어류들을 잡아먹어 개체수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이새우처럼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는 애들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얼마나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민물고기인 큰입우럭이 절대로 갈 수 없는 삼면이 바다인 제주도에까지 출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나마 오리와 기러기 같은 철새들의 활약으로 조금이나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리 같은 애들은 치어를 주로 잡아먹고, 외가리 같은 애들은 입이 워낙 커서 그냥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큰입우럭은 횟감으로도 제법 맛이 좋다고 하지만 민물고기의 특성상 회로 먹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야 합니다.
뉴트리아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지역에 분포하는 설치류로 늪너구리라고도 불립니다. 모피의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내구성까지 뛰어나고 무엇보다 식용이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쥐고기를 먹고 있는다는 인식이 너무 안 좋아 뉴트리아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해버렸고 사육을 포기하고 방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설치류답게 최대 10마리까지도 새끼를 낳는 뉴트리아의 개체수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토종 식물들을 먹어치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논밭까지 침투하여 벼들을 먹어치우면서 농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보다 못한 환경부는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개체수 감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도 일대 지역에서 잡힌 뉴트리아 숫자만 약 7,5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2년 부산에서는 뉴트리아 한 마리당 2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혼자서 153마리를 잡아 1년치 현상금을 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뉴트리아는 2019년 들어 눈에 띄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겨울철 날씨를 극복하지 못한 점과 사기 뉴트리아를 잡아먹으며 천적으로 급부상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트리아에게서 옹담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력에 좋다면 바로 달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씨가 말랐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말벌의 일종으로 이름 그대로 등이 검기 때문에 등검은 말벌입니다.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원래는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만 서식하는 종이었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화물에 잘못 실려와 인위적으로 유입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등검은 말벌뿐만 아니라 말벌들은 기본적으로 꿀벌들을 해치고 꿀을 훔쳐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봉업계 종사자들에겐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녀석들이고 집터가 인간이 사는 것과 그리 멀지 않아 인명피해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하나의 집에 3,000마리까지도 모여 사는데 공격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까지도 공격합니다. 2015년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 말벌에게 쏘여 순직하는 일이 있을 만큼 벌독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에겐 목숨까지도 위협할 만큼 위험합니다. 이 녀석의 천적은 담비, 직박구리, 떼까치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천적은 역시 인간입니다. 양봉업계 종사자들은 생업을 위해 당연히 말벌을 퇴치하고 양봉업자가 아니더라도 말벌주라고 불리는 노봉방주를 제조하기 위해 군집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어거북은 마치 악어를 연상시키는 늑대거북과의 한 종류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거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에서 100cm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80에서 100kg까지도 나갑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생김새가 매우 원시적이어서 거북계의 공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녀석의 원래 주 서식지는 미국과 멕시코로 미국의 경우 영토 절반 이상의 악어거북이 살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악어거북에 대한 피해 사례는 현재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만약 이 녀석이 야생에 방사되었을 경우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악어거북은 강한 턱을 이용하여 물고기는 물론이고 개구리나 설치류 심지어 같은 거북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데 혹여나 여름철 물놀이를 갔을 때 악어거북을 만나게 되면 발가락이 4개가 되는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공격하는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빨라서 순식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에서는 이 단단하고 사나운 녀석을 제어해줄 천적이 없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혹여나 방생되었을 경우 처리가 매우 힘듭니다. 주 서식지 내에선 악어 같은 애들도 얘는 함부로 못 건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혹시나 하는 위험성 단 하나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악어거북에 의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니 혹여나 야생에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과수원과 같은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꽃매미나 솔레놉신이라는 성분을 발사하여 사람까지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붉은 불개미, 물 곰팡이를 퍼뜨려 가재 페스트를 유발시키는 붉은 가재 등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